이번에는 영어 유치원 시작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제가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제 학원 블로그에도 사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이 제가 사는 이 수성구 지역의 영어 유치원들을 분석한 글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20년 가까이 학원을 해오면서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들의 이 결과물들을 꾸준히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 기반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의 영어 유치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 대비를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6세 때는 어디가 조금 더 빡빡하고 7세 때는 어디가 아웃풋이 좀 더 강하고 등등을 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언은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는 6세입니다. 자, 왜 그러냐? 6세가 가장 전체의 한 반이 균형 잡히게 공부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영어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4세 어린이반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린이집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일반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냥 영어 관련 교구가 좀 더 많거나 영어 관련 그 수업을 할 때도 또는 영어 수업을 할 때도 조금 율동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영어를 접하는 예를 들어서 소금 쓰기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놀이들이 조금 더 오픈되어 있다가 좋겠고요. 5세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5세에 좀 더 본격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5세의 절반은 아이들의 이 원령을 맞추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5세에 들어갔을 때 1, 2, 3, 4월생이 있는가 하면 11월, 12월생들도 있지요. 물론 생월이 늦다고 발달이 늦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또는 통계학적으로 보았을 때 1월생과 11월생이 함께 있다면 적극적인 학습이 조금 어렵지요. 그리고 5세 1월생인 경우에 꽉 찬 5세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어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확실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쓰기를 하자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5세에 예를 들어서 배우는 이런 영유에서 배우는 책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 저니스에도 보여주었는데요. 저니스 교재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게 킨더 교재인데요. 그림으로만 나옵니다. 글이 없어요. 그 말은 아이들한테도 이제 보이는 거대로 그냥 소리로 익힌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상하시는 어떤 아웃풋이라는 게 사실 4세 때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글이 등장하기 전에도 밑에 보면 I like 나는 뭐가 좋아요. 그리고 그냥 뭐 crayon, paint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I like 해서 나는 뭐가 좋아요 하면 나는 뭐 friends, ribbon, cat 뭐 이런 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쉬운 그리고 이거 하나로 하루나 이틀 보내요 아이들. 그래서 결코 어려운 거를 많이 다루지 않고 교습 시간 또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천천히 알파벳도 쓰고 또 이야기도 따라 듣고 흘려 듣고 하다 보면 노출 시간이 확장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본격적인 아웃풋은 아무래도 모두가 이러한 학습이 가능한 6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오랫동안 이런 영어 유치원을 운영했던 그런 곳들도 보통 6세에서 시작하게 되죠. 6세, 7세에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모든 학생들이 한번 앉아서 20분, 30분 동안 쓰기를 하거나 따라 읽기를 하거나가 조금 더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학습이 폭발적으로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6세에 보내야 되는 거냐?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5세 때 그래도 영유가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앉아있는 습관이에요. 5세 때 길지 않지만 또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10분씩 15분씩 앉아서 무언가의 활동을 하는 것을 키워갑니다. 그러한 것이 쌓여서 아이가 6세가 되었을 때 수업하자, 공부하자, 따라 쓰자 했을 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격적인 학습이 6세에 시작되는 것은 맞으나 집에서 엄마표로 또는 부모님께서 매일 30분, 40분 또는 뭐 1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는 활동을 챙겨주시기가 어렵다면 5세 때부터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영유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고 유명할수록 더더욱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앉아 있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영유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거, 아이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연습 있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화상 강좌 같은 것도 조금 노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화상 강좌를 통해서 딱 10분짜리, 15분짜리만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10분 동안 이 선생님과 교감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물론 이거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노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5분, 10분 정도라도 아이가 이렇게 좀 선생님과 따라할 수 있고, 물론 엄마가 옆에서 조금 도와줘야 하겠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쌓여서 이제 영어 유치원 가서도 외국인과의 어떤 교감, 교류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표를 통해서 5분, 10분 따라쓰기들이 쌓여서 영어 유치원에 5살 때 갔을 때 이런 자세들이 조금 더 길어지고 해서 6세 때 마침내 폭발적인 어떤 효과를 내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영어 유치원은 다른 곳보다 이 노출량이 많은 것으로 5세 또는 4세 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니까 4세 때부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보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고요. 또 아이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단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놀이학교 또는 놀이식 영유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향에 잘 맞추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가 4월생이고 둘째 아이가 9월생인데요. 물론 둘 다 일반 유치원을 보내고 제가 영어를 맡고 있긴 합니다마는 4월생인 딸아이는 웬만해서는 그 놀이식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고요. 둘째 아들은 만약에 보낸다면 놀이식에서 시작했다가 학습식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놀이식과 놀이학교, 놀이식 영유와 놀이학교는 의외로 아웃풋이 많지 않아요. 말 그대로 생활 영어 정도 배우는 건데요. 영유아들에게 영어만 말하도록 강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끼리 놀고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하루가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놀이학교를 1년, 2년, 3살 때부터 4살 때까지 2년간 꽉 채워서 5살 때 왔는데 영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놀이식 영유도 1년간 다녔지만 그냥 외국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영어 수업 하자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따라간다. 이거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따라온다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습 능력이 쌓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놀이학교는 또는 놀이식 영유는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이가 단어도 조금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카데믹한 것들을 조금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학습식 선택하셔서 보내시되 사전 준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